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규찬입니다. 이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종류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목전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듯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인지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로 판단됩니다. 짧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안목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면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가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 어때요? 우리 좀 생각만 해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모두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면접 자체가 이 복잡 다양한 채용 프로세스상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이제 입사하기 위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순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또 자기소개서도 고민해서 적으시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 또 요즘은 인적성 시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투자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말미에 떨어지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긴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항상 좀 입시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편하게 좀 덜 긴장이 되는데 이 구술 테스트 또 이제 힘든 분들 임원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는 그 상황이 상당히 긴장됩니다. 또 요즘은 기업들별로 채용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PT 면접도 보고요. 이 PT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팩트를 물어봅니다. 또 더불어 토론 면접도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요즘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신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사적인 상식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이게 외국계 힐튼 호텔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직자들 이렇게 체육복 입고 불러 모아가지고 뭐 남대문을 여러분들끼리 모아서 마스게임식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뭐 이런 식의 면접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체육활동, 단체활동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뭐 조직 친화력, 활동력,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각화된 면접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면접들이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은요, 면접장에 갈 때 가면을 한 장씩 쓰고 갑니다. 그 가면을 왜 쓸까요?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자, 기업은 가면을 벗기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탄탄한 가면을 써도 여러분들의 가면은 벗겨집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학교 시절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외 아르바이트 할 때 어때요? 이제 학생들이 오늘 꼭 과외를 해야 되는 날인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죠. 아, 선생님 저 오늘 너무 아파요. 또 오늘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과외 못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과외가 미뤄집니다. 그러면 대학생 여러분들은 다 아세요. 이 친구가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 면접장에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면접관은 마치 여러분들이 그 어린 과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보는 거하고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통찰력을 갖고 계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내면이 다 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학점, 그 다음에 어학점수, 뭐 다른 부분들을 가리려고 해도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안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멋진 가면을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하이탈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쉽진 않아요.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이 친구는 뭐 여러분들 구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C그룹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S그룹에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면접을 몇 번 이제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한 50개 정도 뽑았습니다. 근데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근간으로 해서 뽑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업계, 그 직무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서 5줄, 6줄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그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갔어요.
이렇게도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죠. 그쵸? 그건요, 여러분들 구술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답을 얻고자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날리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저희는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성과 직무 역량과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포착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프로세스가 면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처럼 완전 철가면이죠. 그쵸? 본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튜닝된 모습만 보여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면접할 맛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안점은 뭐냐?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순발력으로 계속 면접을 볼긴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시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면을 썼다는 느낌보다는 가면 속에 여러분들 모습이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양상. 다시 말해 좀 자연스러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면접장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 부분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뜬구름 잠소리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말씀 많이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PT나 토론 면접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부분 그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주안점을 주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면접관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쵸? 넌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 어학연수는 왜 갔다 왔어? 이 공모전은 왜 나간 거야? 그쵸? 이 모든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 중에 근간,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그건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되냐?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여러분들이 사인을 보내야 되는 테마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는 다 저희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저희를 파악하셔서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저는 좀 성격이 덤벙됩니다. 그래서 과거 목욕탕에 가서 한번 미끄러져서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한 6개월 정도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독 좀 학점이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하고 동일한 퀘스천에 이 친구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직군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저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덤벙됩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학부 연구생 시절 랩에서 이렇게 UI 코딩하는 걸 제가 거꾸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날아갔던 적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덤벙된다를 얘기를 할 때도 이 친구가 던지는 컨텐츠는 어때요? 내가 이 업계와 직무에 대한 간접 경험이 충만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날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당신이 이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포인트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인을 보내고 계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톱니바퀴가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그럼 이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제1덕목은 뭘까요? 이런 색깔이 울긋불긋 화려한 톱니바퀴? 아니면 사파이어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출중한 톱니바퀴? 물론 그런 톱니바퀴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의 덕목은 기존에 있는 톱니바퀴들과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거 꼭 명심하세요. 면접은요, 여러분들의 똘똘함을 가늠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런 뛰어난 지식과 그런 스마트함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결탄코 아닙니다. 면접은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구직자 중에서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필터링의 자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화려한 톱니바퀴들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톱니와 아구가 맞느냐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기업의 인재상입니다. 강의 테마가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기업마다 인재상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인재상 그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요즘. 그쵸? 그 다음에 기업마다 내세우는 테마는 틀립니다. 인화, 창조, 정직, 다양하죠. 하지만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기업의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저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일단 어떤 덕목을 가장 먼저 볼까요? 제가 사장이라면 일단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도 한데요.
심사원을 뽑고 나서 여러분 아웃풋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여러분들 교육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 친구를 교육시켜서 이제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뭐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나오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육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근데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죠. 근데 개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 신체 검사에서 이 육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신검이고요. 이건 모든 기업이 다 봅니다. 하지만 돈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한다 뿐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는 뭐 남성분들 중에서 특별히 좀 음주를 많이 하시는 그런 학생분들은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형 간염이나 보균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치수는 조금 모니터링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한데 내 육체보다도 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 백그라운드 인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덕목을 볼까요? 자, 이 친구가 건강해.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이 친구가 그럼 얼마만큼 똘똘하냐. 분명히 이것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도 보고요. 사실요. 직무 역량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좀 어느 정도의 대학을 나왔다. 뭐 대학의 네임밸류가 중요하진 않지만 뭐 대학생들의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은 다 우리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펙도 간단하게 보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볼륨을 좀 키워놓은 이 정신적 건강 상태와 더불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입니다. 이 직무를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준비했던 이력들 또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강점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성 역량,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역량과 그 다음에 인성적인 캐릭터 이 두 가지가 해당 직무와 매칭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제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이건 그때그때마다 채용 트렌드마다 바뀝니다. 요즘 같은 시대 때는 요즘 좀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창의성이 요즘의 테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덕목들이 어떠한 전형 프로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 상태는 우리 신체 검사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 상태. 우리 뭐 이거를 시쳇말로 뭐 네 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텍스트화된 자소서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 핵심이 되는 면접은요. 이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러진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데이터로 적는 이력서로 확인이 되고 자기소개서, 오늘 강의는 뭐 면접이지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기소개서의 핵심이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차별화된 자기소개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까지 준비했던 이력들 또는 앞으로 이 이력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게 여러분 입사업 포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적인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피라미드형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즘 한참 테마가 여러분 창의성입니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갔냐면 지금 뭐 애플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과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일본의 전자 메이커들 엄청났죠. 그쵸? 지금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전자 왕국이라고 통칭됐던 뭐 소니, 마츠시타, 그 다음에 뭐 산요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자 현대자동차를 봅시다. 지금 현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닛산을 넘어서서 탑5 안에 들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차량 한 대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률이 BMW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현대차는 대중카 메이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고급자 메이커인 벤츠보다도 차 한 대를 팔아서 남기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삼성은 소니를 따라갔으면 됐고 현대자동차는 도요타를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메이저 대기업들은 글로벌 탑 클래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창의적인 이력보다는 빨리 쫓아가는 이런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프론티어의 그런 입지에 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새로운 걸 창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몇몇 대기업들은요, 임원들이나 사장님들 모셔놓고, 굉장히 비싼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모셔다 놓고, 뭐 예술, 철학, 역사, 이런 좀 예술학 강의도 진행을 해요. 이런 이력을 왜 하냐면, 과거에 없던 뭔가 좀 창의적인 액티비티를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신문점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매스컴들을 통해서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적이란 건 뭐야? 남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남과 달라지려는 모습을 면접장에서 피력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